어머님, 손주 양육지원금 관련해서요. 복지사의 말에 은복은 멈춰섰습니다. 손주를 1년 넘게 보지 못했는데 왜 자신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간다는 걸까요? 그 순간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덜 힘들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 일이 왜 시작됐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최은복 69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진 않았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 부부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았고 손주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며느리 김서아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집을 찾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복을 칭찬하며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정말 건강하시고 훌륭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복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서아는 자주 전화를 했지만 정작 손주를 데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애가 학원이 많아서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머님께 옮길까 봐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은복은 손주 얼굴을 1년 넘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손주 양육지원금 관련해서 서류 확인 좀 하려고요. 은복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양육지원금이요? 제가 손주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요. 복지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어르신이 손주를 돌보고 계신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 말에 은복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복지사는 서류를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작년 3월부터 매달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신청인은 며느리분이시고 수급자는 어르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주를 돌본 적도 없는데 왜 자신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간다는 걸까요?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1년 넘게 보지도 못했어요. 복지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은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은복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며느리는 종종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덜 힘들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가 지원받아요. 그때는 그냥 감사 인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며느리는 은복의 이름을 빌려 지원금을 받고 있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은복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야,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손주 양육지원금 말이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명의로 신청했어요. 어차피 할머니가 계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손주를 돌본 적이 없잖니.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님 덕분이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은복은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복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보험료가 줄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하면 세금 혜택이 있대요.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은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은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은복은 며느리에게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그저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은복은 손주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 안부를 묻고 싶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정민이 할머니시죠?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잘 지내나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정민이가 요즘 아침을 자주 거르는 것 같아요. 아침을요? 네, 준비물도 자주 안 챙겨오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올 때가 있어요. 은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많이 돌봐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학부모 상담 때 할머니가 반찬도 해주시고 애들 챙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은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1년 넘게 보지 못했는데 며느리는 학교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정민이를 돌본 적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의 표이 굳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은복은 학교를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요즘 며느리분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힘들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효자 소리 듣는 게 당연하죠. 은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따로 사는데요? 아, 그래요? 며느리분이 같이 산다고 말씀하시던데. 슈퍼를 나온 은복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상황을 살폈어요. 약국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씨댁 며느리 정말 효부야. 시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반찬도 해다 드린대.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은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을 모시고 다닌다고요? 자신은 혼자 병원에 다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동네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건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집에 돌아온 은복은 그동안 받았던 며느리의 전화 내용을 떠올렸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하시죠? 제가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은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은복의 존재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효부 이미지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은복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했어요. 몇 달 전 며느리가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험 가입하실 때 제 명의로 하면 가족 할인 된대요. 그때는 당연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도 자신을 이용한 거였죠. 은복은 천천히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지원금, 보험료 할인, 세금 혜택, 동네에 퍼진 효부 이미지. 모든 게 며느리의 계산된 거짓말이었어요. 은복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차분하게, 더 조용하게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은복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요즘 집안은 괜찮니? 네, 엄마. 서아가 잘 꾸려가고 있어요. 정민이는 잘 지내고, 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서아는 어떤 것 같니?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요즘 서아가 좀 이상해요. 뭐가? 집안일은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애들 밥도 안 챙기고요. 은복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잘한다고 하던데.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혹시 서아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은복은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효부 이미지를 만들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어머니는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은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자. 거짓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거짓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요. 그리고 곧 더 큰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은복이 조용히 지켜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서아 씨, 가정 실태 조사 때문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실태 조사요? 왜요, 갑자기? 양육지원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댁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곧바로 은복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님, 주민센터에서 집에 온대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은복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조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며칠 뒤 손주 정민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민이 할머니 분께 사실 확인을 했는데요.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잘못 말씀드렸다고요? 정민이 할머니께서 아이를 돌보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전화를 끊은 며느리는 손이 떨렸어요. 학교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모두 사실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씨 댁 며느리 효부라고 소문났잖아. 근데 시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 같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최씨 할머니는 혼자 사신대. 그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뭘 숨기려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만들어낸 효부 이미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은복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손주는 잘 지내겠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복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뭔가 숨기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견디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보건복지사도 전화를 했어요. 김서아 씨, 시어머니 분 건강검진 기록 확인했는데요. 혼자 다니신 기록만 있네요. 아, 제가 못 모시고 갈 때도 있어서요. 그런데 보호자란에는 항상 본인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실제로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다니신 거 맞죠?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역 복지단체에서도 확인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돌봄 서비스 신청하셨죠? 그런데 며느리분이 같이 사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신다면서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이요? 허위로 신청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왜 이렇게 모든 곳에서 확인을 하는 걸까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은복의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 맞죠? 은복은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주민센터에서 물어봐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사실대로요? 응. 내가 너희 손주를 돌본 적이 없다고, 너희랑 같이 산 적도 없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이름을 쓴 건 너니까. 어머님,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은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거짓말로 남을 이용하는 건 다른 문제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복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와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이용만 했어. 지원금도 세금 혜택도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전부 나를 이용해서 얻은 거잖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나는 내가 한 말들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게 슬픈 거야. 은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며느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복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며느리가 뿌린 거짓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 은복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김서아 씨 양육지원금 부정수급 의심으로 전액 환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환수라니 지금까지 받은 돈을 전부 돌려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학부모님 허위 기재 문제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사도 같은 날 전화했습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모든 곳에서 확인을 하는 걸까요?
그녀는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은복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은복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들어와. 은복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무슨 말? 주민센터에, 학교에,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린다고 말씀해주세요. 은복은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정말 곤란해요. 돈을 다 돌려내야 한대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은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한 거짓말이 스스로 무너진 것뿐이야. 하지만 어머님이 사실대로 말하지만 않으셨어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잘못이니?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주민센터한테 전화 왔어. 은복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전화? 서아가 엄마 이름으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정말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었어. 뭐라고? 도연은 아내를 돌아봤어요. 서아,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엄마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았어? 엄마한테 허락이라도 받았어? 나는 그냥 우리 집도 힘들잖아. 힘들면 거짓말을 해도 돼? 엄마를 이용해도 돼? 도연은 소리를 질렀어요. 은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준호야. 엄마, 앉아서 들어봐.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은복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서아는 지난 1년 동안 내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았어. 손주를 돌본다고 신청했지. 하지만 나는 손주를 1년 넘게 보지도 못했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내가 반찬을 해주고 애들을 챙긴다고 말했대. 동네 사람들한테는 나랑 같이 산다고도 했고, 그게 사실이야? 도연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보험도 내 명의로 가입했어. 세금 혜택도 받았지. 전부 내 이름을 이용한 거야. 은복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서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잖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거짓말로? 나는 그냥 어차피 어머님이 계시니까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엄마 허락도 없이?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은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해결해.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떡해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도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동안 효부 이미지를 만들어 온 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시어머니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착한 며느리로 보이려 했던 것뿐이었다는 걸.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은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잘 살피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은복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말했어요. 며느리가 해야 할 일도 감당해야 할 책임도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복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만이 남게 될 거라는 걸.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김서아 씨 양육지원금 부정수급 확정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받은 금액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받은 돈을 전부 돌려내야 한다니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작에 다 써버렸는데.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님의 허위 기재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 복지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했어요. 돌봄 서비스 부정 신청건으로 향후 3년간 복지 혜택 제한됩니다. 며느리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동네 슈퍼에서, 경로당에서,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 최씨댁 며느리, 시어머니 이름으로 지원금 부정 수급했대. 효부인 줄 알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같이 산다고 했는데 따로 살면서 혜택만 챙긴 거래.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사기조사 받는다며? 시어머니까지 속였대. 며느리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동안 만들어온 착한 며느리 이미지가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봤어요. 효부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아들 도연은 회사를 일찍 나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은복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서아가 엄마를 잘 챙긴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 전부 거짓말이었잖아.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를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혜택만 챙기고 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 은복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나는 아들이면서도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민이랑 지우는 어떻게 하지? 서아 혼자서는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아. 은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애들을 내가 데려올까? 엄마가? 응, 내가 키우면 되지.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거 이상한 일도 아니잖니. 도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뭘. 은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손주 정민이와 지우가 은복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응, 이제부터는 할머니랑 같이 살자. 와, 좋아요. 은복은 아이들 방을 꾸미고 학교 준비물도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숙제도 봐줬어요. 정민이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지우는 매일 밤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은복의 집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고 은복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사는 적막함은 사라지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아는 지원금 환수 절차를 밟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느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온 모든 이미지가 무너졌고 신뢰도 잃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은복은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지우야, 할머니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하고 싶을 때도 있단다. 쉽게 이득을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짓으로 얻은 건 오래 못 간다는 뜻이란다. 하지만 정직하게 산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 은복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정직하게 살렴. 그게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한 길이야. 네, 할머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은 밤이었어요.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평온. 모든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지고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은복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따뜻한 밤 냄새가 퍼졌으며 매일 아침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은복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됐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그날 밤 은복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잠이었어요. 거짓은 무너졌고 진실은 돌아왔으며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은복이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